지금 이 컨센서스 2018 행사는 그 블록체인 위크, 뉴욕의 블록체인 위크 거의 일주일 동안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또 행사가 되어 있고 이 행사 안에 블록체인 업계에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키노트도 하시고 세션 개별 주제별로 세션도 또 진행이 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진행하는 팀들이 부스도 또 운영하기도 하고 뭐 자페어 같은 경우도 열기도 하고 세션별로 또 데모데이 같은 것도 진행하기도 하고 뭐. 올해는 그 참가의 규모가 작년에 거의 한 뭐 3배 뭐 이런 규모고 실제 작년보다 더 구체화된 작년에는 뭐 솔직히 정말 다들 그 당시에는 다 백서 들고 얘기할 당시였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정말 현실화된 프로젝트들이 이미 많이 보여지고 있고 자신들이 진행한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뭐 실제 D앱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작년에 뭐 D앱 같은 것들은 거의 없고 다 어떤 플랫폼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1년 동안 저희가 매일 말로는 막 이제 업계가 정말 빠르게 변한다고 말은 하고 만나서 이런 감흥만 갖고 있는데 이런데 현실에서도 와서 보니까 정말 빠르게 변한 것들이 스테이터스가 보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점점 더 보이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뭐 미국에 와서 느낀 느낌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비슷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 블록체인이 정말 거대한 뭐 어떻게 보면 모바일 다음에 빅 웨이브냐 아니면 뭐 AI처럼 뭐 잠시 있다가 실제 뭐 이렇게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별로 없이 또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 불안감 이런 게 꽤 많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뉴욕에 와서 느낀 거는 그게 없어요. 실제 블록체인 그 어떤 관심은 국내가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예. 근데 특히 젊은 친구들부터 해서 뭐 기존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고 또 한국 사람들 특징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빨리 뭐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이쪽 비즈니스랑 잘 만든 것 같고 해외는 좀 더 조심하는 분위기 그리고 좀 더 어떤 개발자 커뮤니티 빌딩 같은 거에 좀 더 포커스해서 좀 스텝 천천히 이렇게 단계를 맞춰가는 느끼고 국내는 뭐 굉장히 빠르게 가는 느낌이라 확실히 이쪽 블록체인 인더스트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정말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조건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블록체인 위에서 저희가 유저에게 아주 솔직하게 공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내가 이런 광고를 보는 행위나 커머스 행위를 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얼만큼이다를 명확히 알려주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사실 가장 저희의 어떤 기능이나 내용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의외로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하겠다거나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사이트 URL 알려달라, 백서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긍정적인 반응일 거라서 사실 저희 팀 멤버들은 굉장히 한국 돌아가서 빨리 지금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실행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분들은 솔직히 그 아이콘 프로젝트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해라 화이팅 나 오늘 팬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이 많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새로 알게 돼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뭐 특히 최근에는 이제 펜타라 캐피탈 같은 데서도 언급을 하고 뭐 이번 콘텐츠 기조연설에서도 돈탭스콧이 언급도 하고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기존 프로젝트 자기가 뭘 투자하고 이거 뭐 잘 아는데 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뭐 그 좀 깊게 기술적인 거 질문하는 분들도 많고 뭐 좀 다양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 동인지 마켓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고요. 블록체인 위에 구현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동인지는 책이 굉장히 얇고 가격이 싼데 이게 글로벌하게 뭔가 거래가 되기에는 신용카드나 페이팔 같은 거래 수단이 너무
수수료 퍼센트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이윤이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팔려는 분들, 셀러분들을 불러오는데 실패를 했다. 이제 이런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아무래도 주최사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고 저희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시는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처음 여기 와본 건 아니고 한 3번 정도 이제 참관을 하고 저희가 9월 달에 내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식으로 와서 발표를 하시는지 이런 것도 이제 조사차 오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라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블록체인을 준비하는 팀들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 데모데이, 실제로 스타트업 데모데이라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데모데이는 아직까지 국내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블록체인 데모데이를 좀 제대로 진행해보자. 실제 그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어떤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막 컨퍼런스 같은 데서 자신들을 홍보하고 하는 장들은 있었지만 뭐 실제 뎁들이 좀 더 캐주얼하게, 좀 더 가볍게 뭐 사용자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뭐 이런 불금의 아이콘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스폰서하게 됐습니다. 그때 막 이제 ICO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초반에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안 주제기로는 뭐 약간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들 뭐 해커톤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해커톤을 그때 당시에 조금 하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무대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데모데이 쇼케이스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들을 소개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제 뭐 경험이라든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열려 있는 무대가 좀 부족하다, 그런 좀 제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뉴키존도 블록체인이 처음에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데모데이 행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한국에는 해외에 비해서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매월 단위 행사가 생겼다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심사위원분들을 되게 좋은 회사들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라든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크게 하고 있는 이미 리딩하는 팀의 대표이사나 임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평가와 조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아직은 이런 후원이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관심이 있는 초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넓힐 수 있는 거에 일부 일조할 수 있다가 지금 이 뉴키존도 블록의 가장 큰 장점 혹은 의의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서류 접수를 이제 받는데, 그 안에는 뭐 팀에 대한 소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블록체인이랑 또 이제 적합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참가팀들이 그런 것들을 또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만들어진 프로타입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기술하게 되어 있고, 뭐 기터브 코드 같은 경우에도 기록하게도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패널분들이랑 같이 이제 둘러보고 최종 4개에서 5팀 정도 발표할 수 있는 형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 팀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세상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갖는다는 기회,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지금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의 이제 조언, 객관적인 그 조언과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나 또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또 그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운이 좋으면은 이제 일반 대중과 패널들의 그 평가를 합산을 해서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ICX 암호화폐를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승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뭐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아이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제 어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블록체인에 올라갈 것이고 그 부분이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꼭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는 건지 뭐 아니면 블록체인의 어떤 부분이 모자른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돼 이런 부분을 좀 위주로 이제 보게 돼서 전체적으로 좀 블록체인에서 해야 될 거, 블록체인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면 향후에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위주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 실행력이 있느냐, 그리고 뭐 토큰 이코노미가 좋으냐, 뭐 그리고 어떤 배경을 얼마나 어떠한 서비스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토큰 이코노미 이런 쪽보다는 사실 정말 매시브한 유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시장이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 ICO라는 이벤트를 하는 건 되게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어떤 실행력을 가지고 어떤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이런 토큰을 적용하는지에 저는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그럼 블록체인 비즈니스 혹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 장점은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걸 두 가지 큰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탈중앙화라는 키워드고 또 하나는 검열 저항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탈중앙화는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툴인 거죠. 탈중앙화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생성이 되는 가치 중에 가장 본질적인 거는 저는 검열 저항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검열 저항성은 인간이 더 인간답게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기술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큰 어떤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산업에 적용되는 순서들이 약간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게임부터 보통 적용이 되는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아마 커머스가 적용되는 일들이 일반적인 이전의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게임 쪽에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쪽은 애초부터 중간자의 역할들이 좀 많이 관여했던 곳이어서 그런 게 많이 빠질 영역도 있고 또 무형의 자산들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너무 잘 맞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넌 펀저블 토큰 같은 그런 개념도 되게 게임 쪽이랑 잘 맞아서 게임 쪽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테이지 팀, 로지스텍스 팀 기억에 남고요. 또 실제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를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더라도 오늘 발표했던 뎁 얼라이언스처럼 실제 개발자들이 BM은 아직 부족하지만 어떤 현재 블록체인을 가지고 계속 이런 트윗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소개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여러 팀들이 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각 팀마다 다 색깔들이 되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팀 한 팀을 뽑으라고 하면 이미 준비가 많이 됐던 팀이기 때문에 그 팀을 또 언급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플루토라는 팀이 있었어요. 이 팀은 국내외에 있는 학술적인 저술이나 논문 같은 것들을 더 잘 분류하고 부가가치를 높게 해주는 거를 추구하는 팀인데요. 그냥 그 팀의 그 리드하는 분이 나와서 발표를 시작할 때부터 저 친구 천재구나. 저 친구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가 너무 느껴졌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막 감기 걸려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또박또박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와 이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또 재밌었던 건 그래서 아마 그 팀이 1등 할 거라고 그 회차의 대부분의 2회차인가 3회차 때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저희는 이미 투자도 받았고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잘 맞고 정말 탈중앙화된 팀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서 플루토라는 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for good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이제 공공의 이익,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들을 주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한번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진행 내용 같은 경우는 유키유노 블록체인을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무르익은 다음에 지난달에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팀들이 지원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재미있는 그다음에 의미 있는 팀들이 지원을 해줘서 예를 들면 뭐 반려견 관련된 프로젝트 가지고 온 팀도 있었고 또 뭐 장학금 관련된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그 연구학회에서 우승도 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런 팀도 있었고 뭐 기부금 그다음에 기부 물품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하는 팀들이 있어서 물론 현실이랑 조금 더 가깝게 프로젝트들을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뉴키전 블록체인 무대 통해 가지고 더 많이 나왔으면은 또 그런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무대가 또 뉴키전 블록체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억에 남은 팀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뭐 일단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썼던 스테이지라는 팀을 만나서 이미 유저도 있었고 되게 잘하던 팀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해서 기억에 남고 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 디블라이 같이 엑셀러레이팅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 사실 유저는 많이 없지만 되게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AI 네트워크라는 커먼 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었었는데 거기도 우승을 하면서 되게 기술적으로 조금 더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아마 1회 때 첫 번째 우승팀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실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아예 실행해가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K-팝 관련된 혹은 팬덤을 토크나이즈 한다는 키워드로 나왔던 스테이지 1이라는 팀인데 이 팀은 그 백명현 대표님이라는 분이 그때 출연할 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사실 이 뉴키전 더 블록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결된 형태의 자료를 준비했고 그게 이제 그 회차에서 그러니까 1회차에서 1등을 하게 되면서 아이콘 재단으로부터 ICX 뭐 상금도 받고 실제 기술 지원이나 비즈니스 지원을 받으면서 실제로 아이콘 기반의 덱으로 아예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계기가 됐고 실제 지금 스테이지 팀은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제주도에 법인을 세우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 법인을 세우고 국내에서 당당하게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됐습니다. 네.